정고점을 넘어설 수 있느냐, 또다시 신고가 행진을 할 수 있느냐, 뭐 급등하는 섹터가 워낙에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설날 연휴가 또 너무 길다 보니까 오늘 장 다들 적응이 좀 되셨는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출발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그 설날 연휴 바로 전에 설 연휴 딱 맞이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제 전망을 이야기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뭐 연기금의 매도 또는 이제 설날을 앞둔 연휴를 앞둔 위험 회피 현상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못 가는 것 같지만 그동안에 미국장은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기부양책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당장은 이제 시장이 좀 윗방향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런 힌트가 완벽하게 좀 나왔죠. 이제 시장 방향성이 이제 다시 상방으로 좀 잡고 있는 모습인데, 화면 보시다시피 지금 그동안 우리 증시가 이 부분 21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완벽하게 이제 뚫으면서 마감이 됐죠. 지금 현재 보시는 건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수렴이 된 상태에서 주가가 옆으로 이제 완전히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오늘 다시 이제 위로 고개를 살짝 들면서 이제 마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은 다시 상방을 향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관건은 정고점을 넘어설 수 있느냐, 또다시 신고가 행진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지금 현재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외 증시를 그동안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우 먼저 보게 되면요. 다우가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지속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쉴 때도 다우는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었고요.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한 상황에서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 우리 노는 동안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얘네는 이제 뭐 예저녁에 이미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14,000포인트도 일단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제 오늘 일본장 니케이 지수가 처음으로 이제 3만 포인트를 또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시장이 물론 이제 뭐 과열이니 뭐 거품이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호재성 내용에 반응을 하는 장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장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 관점이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리플레이션 구간인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금이 뿌려지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유가도 뭐 60달러 돌파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곡물 가격도 다들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강해진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 상승을 좀 유도할 수 있고, 그러면은 유동성 축소 효과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주 논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뭐 금리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주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타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이 되면 뭐 더 이상 추가 부양책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지고 뭐 경기도 살아나고 이제 백신 접종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좀 찾아오면서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시장은 일단 당장의 경기 부양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시장이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시장은 좀 긍정적이다, 이런 스탠스를 좀 가져도 그런 그림이 나와줬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 백신이 26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소식이죠. 65세 미만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고령층은 3월 이후로 시작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요양병원 시설 65세 미만 27만 명을 1차 접종을 시키고 65세 이상은 추가 임상 자료가 확보 후에 최종 판단하겠다, 언제 이제 맞출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의료인 35만 명, 또 3월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뭐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뭐 어쨌든 이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뭐 나온 뉴스 보게 되면 뭐 4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도 좀 나왔던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하강, 즉 꺾이는 시점이 결국엔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터닝포인트, 본격적인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유동성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우려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추가적으로 너무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일단 지켜보면서 당장 눈앞에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시장을 일단 견인한 뭐 급등하는 섹터가 워낙에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즉 반도체, IT가 이끈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이제 뭐 오늘 하루 만에 4.7%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대 반등, 급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 일단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나 반도체 소재 업체들, 반도체 IT 업체들이 오늘은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뭐 어떤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뭐 보셨다시피 연휴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엔 반도체 재고를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와 더불어서 미국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에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이제 총 합치면. 그리고 명절 연휴 동안에 뭐 이제 빅3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빅3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램리서치, KLA 텐코 이런 업체들도 이제 주가가 다들 상승세가 나타났거든요. 10% 이상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뭐 이런 부분들로 IT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삼성전자 최근에 이 주가 하락의 이제 뭐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파운더리 쪽 뭐 5나노 수율이 좀 잘 안 나와주다 보니까 한 5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뭐 적어도 한 70% 정도는 나와줘야 일단 이익권이다, 이제 뭐 BEP를 넘어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파운더리 쪽이 1분기 때 적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슬로우하게 갈 수 있다 라는 이제 뭐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줍줍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파운더리 쪽은 당장에 일단 뭐 수율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분기 때 실적이 슬로우하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파운더리 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D램 쪽과 그리고 스마트폰 쪽 두 부분이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더리 쪽은 예서 우리가 실적 가시성이 좀 뒤로 늦춰준다고 하더라도 실적 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전체적으로 올해 좀 많이 팔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스마트폰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이 처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기술 혁신, 그러니까 뭐 폴더블 폰이라던가 뭐 5G 폰, 이런 폰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해기 때문에 이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사용량도 당연히 많아질 거고, 지금 뭐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현재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또 계속해서 급등세가 나타나면 또 이제 비트코인 또 채굴용 또 D램 사용량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서버 증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다들 한 방에 지금 올해 다 몰려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벌써 D램 가격이 이제 뭐 DDR4 예, PC용 D램 가격이 뭐 4달러 근처까지 이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전에 이제 최고치까지 올라갔던 게 8달러까지도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빨리 수율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AA, 예,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이제 더 미세한 뭐 3나노 이쪽부터는 새로운 방식의 게이트 방식으로 GAA 방식으로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든다고 하니까요. 예. 그러면은 일단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5나노 쪽에서 수율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밑에 쪽 3나노에서는 수율이 잘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예, 그래서 이 파운드리 쪽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 예,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예, 저는 뭐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면 뭐 충분히 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당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수율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일단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오늘 뭐 강세를 보였던 IT 쪽 관련해서 그냥 뭐 간략하게 좀 브리핑만 해봤는데요. 일단 뭐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대형주도 대형지주만 중성주들 중에서 또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